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83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사망자 역시 역대 최다 수치인 109명이 나와 누적 사망자 수는 5,000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세부 도입 일정을 발표합니다. 앞서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구매해서 내년 2월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는 방식으로 작용해서 어떤 변이에도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퍼지는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하루 확진자가 곧 10만 명이 될 것이라며 내년 1월 초 오미크론 변이가 프랑스에서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22일 만에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 접종자나 추가 접종자도 30인 이상의 모임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919명으로 전날보다 537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추가돼 현재 1,083명으로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숨진 환자는 109명으로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015명, 치명률도 0.85%로 올랐습니다. 확진 이후 시간을 두고 위중증 사망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름 전 7,000명 안팎의 확산세가 이어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발생 비중을 보면 수도권 환자가 5,044명으로 전체의 73.6%를 차지합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6.4%로 부산과 경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한 백신 추가 접종은 어제 하루 59만여 명이 받아 누적 1,300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26.7%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0.5%포인트 낮은 85.1%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6%, 경기는 84.5%, 인천은 89.4%에 달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57개, 경기 59개, 인천은 9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125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로 전날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먹는 치료제의 도입 일정을 발표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치료제 선구매 상황과 도입 일정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구입해서 이르면 내년 2월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미국 MSD의 몰누피라비르 20만 명분,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만 명분 등 27만 명분의 치료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13만 4천 명분 구매도 논의 중으로 지금까지 모두 40만 4천 명분 치료제를 확보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물량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령층과 기저질 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우선 투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을 둘러싼 학부모 단체와 정부의 법적 공방이 내일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과 함께하는 사교육연합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신문기일을 엽니다. 이 단체들은 지난 17일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방역 패스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송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민보호를 이유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의문과 기본권 침해는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외 입국자가 공항에서 집에 갈 때는 자가 차량이나 전용 대중교통이 아니면 운전자와 기사 사이 칸막이를 설치한 방역 택시를 타야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제각각 관리하면서 현황 파악이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 길게는 5시간씩 길에서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몽골에서 입국한 이승준 씨. 집에 돌아가려면 자가 차량이나 해외 입국자 전용 대중교통 또는 방역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택시를 선택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짐이 좀 많아가지고 버스나 기차는 이용을 못했고,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린 게 11시 20분이었는데 지금 택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시 한번 택시기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겠다고 한 이후에 함께 입국한 사람은 40여 명. 짧게는 1시간, 길게는 5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이 씨는 거의 마지막에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입국자가 몰리고 폭설까지 쏟아지면서 방역 택시가 더욱 부족해진 겁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이용하는 방역 택시입니다. 운전기사에게 비말이 튀지 않게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운행 전후로 자리를 소독합니다. 방역 택시는 공항 귀가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입원할 때도 동원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건에 갖춘 택시는 수도권 통틀어 500대에 못 미치고 이조차도 자율운행이라 전부 영업하는 게 아닙니다. 차 대수가 부족한 거죠. 손님들도 몰려서 오니까. 바로 배차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에서 70% 정도요. 문제는 방역 택시 자격과 운행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으로 관리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지 또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아마 지자체에서 할 거래요. 예, 질병차는 아닙니다. 지자체들은 특정 시간대에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방역 택시 대수 관리에는 소극적입니다. 너무 많아지면 또 이분들이 하루에 한두 건씩은 해야 되는데 너무 건수가 없어서 또 생계 위협이 있어가지고 많이 늘리진 않고 있어요. 택시 경력 그거에 대한 예산은 잡긴 했는데 다 방역 택시에 강제로 하겠다 뭐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해외 입국자 동선 관리를 돕고 때론 구급차의 확진자 이송을 대신하는 방역 택시. 방역 조치의 중요한 수단인데도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안 되면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했는데 집회 참가 인원이 제한되면서 곳곳에서 승강기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평소라면 직장인으로 분별할 고깃집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재개되며 재현된 풍경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하루 600만 원까지 올랐던 매출은 또다시 100만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병상 확보를 자기네들이 못했는데 그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영업자들한테 다시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실패했던 확진자 수 위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리두기 재개에 분노한 자영업자들이 결국 거리로 나섰습니다. 부상 없는 영업 제한 철폐하라! 이들은 정부가 오락가락 방역 정책으로 확진자 급증을 자초하고도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합 금지와 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저희 손실액은 이제 누적될 만큼 누적이 됐습니다. 지원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이 와중에 우리의 백신 패스로 인한 처벌 조항만 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하기는커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며 소상공인들의 목을 죄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고자 한마음으로 앞장서서 방역 대책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한 것이 그 대가입니까? 방역 지침에 따라 이번 집회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허용 인원을 넘어서 참여하려는 자영업자들이 집회 장소에 모이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 가지고 있는 정치 방역 중단하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반발해 다음 주쯤 전국적인 집단 휴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두고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정부 비축유 317만 배럴을 방출합니다. 이는 미국 등 동맹국의 비축유 공동 방출에 동참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정부의 비축유는 9,700만 배럴로 방출량은 비축유의 3.3% 수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방출로 유가 안정은 물론 일시적인 석유 제품 수급 차질 발생 우려를 사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과를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시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VR은 물론 청각과 촉각까지 만족시키는 과학 체험이 가득합니다.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섭씨 1억도에서 30초 이상 유지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운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 첨단 연구시설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 있지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내부까지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장으로 이 플라즈마를 이렇게 모양을 잡는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는 기술이 약간 이해가 됐어요. 네, 화면으로 또 보고 설명도 잘 해주셔서 그래도 책보다 이해가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잘. 가상현실 속에서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갑입니다. 가상의 물건과 부딪히면 손의 진동이 전해지고 가상의 불에 손을 대니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AR에서 시각이랑 청각만 표현을 가능했는데 이제 촉각까지 가능하니까 신기했어요. 광 센서가 적용돼 줄 없이 연주할 수 있는 하프로 귀를 즐겁게 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 과학 행사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은 국내 연구기관과 과학문화단체 등 1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500여 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공간 외에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원의 채용상담회와 4대 과학기술원의 입학상담회가 진행됩니다. 과학기술이 더 이상 기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간의 패권을 경쟁하는 그러한 시대에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와도 직결이 되고 국가의 어떤 경쟁력과도 직결이 되는 특별히 이번 행사는 과학의 수준만큼이나 모범적인 방역 수칙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 체험을 할 때는 비닐 장갑을 끼도록 하고 강의를 들을 때도 좌석 간 거리 두기가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우선 킨텍스 출입할 때부터 1차적으로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전시장 등록이라든지 또 동시간대 관람 인원을 저희가 자동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부스별로도 이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든지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 시각과 촉각, 청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10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보고됐으며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는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WHO의 주간 역학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는 106개국에서 보고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은 아직 델타 변이이지만 최근 자료는 델타보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임상적 심각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이 변이가 확산하는 남아공과 영국에서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입원 환자도 늘고 있어서 의료 시스템이 압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50개 주 모두에서 확인됐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0일 지역 보건당국을 인용해서 마지막 오미크론 청정 지역이었던 사우스 다코타주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50개 주 전체에서 확인된 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2일 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자체 집계를 통해서 일주일 단위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15만 4,555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서 27% 늘었습니다. 입원 환자는 2주 사이 13% 증가한 6만 9,209명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사람도 4명이 늘어 모두 18명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위이자 앤공주의 남편인 티모스 로런스 경도 코로나에 확진됐고 앤공주도 격리에 들어가 성탄절에 여왕을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000명이 넘고 이 중 800여 명이 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곧 10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신규 확진자가 현재 7만 명에서 곧 10만 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은 내년 1월 초 프랑스에서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도 신규 확진자가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면서 지난 1월 정점대의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신규 확진 중 오미크론 변이 비중은 47%고 마드리드 지역에서는 80%에 달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령자와 의료진에게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한 데 이어서 카를 라우터바우 독일 보건장관도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라우터바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학자로서의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백신 접종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고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를 줄이고 중증 환자 발생을 막으려면 공격적으로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이 이전에 확인된 변이보다 낮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공 연구진은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입원율이 다른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보다 80%가량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는 지난 10월과 11월 코로나19 감염자들을 분석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의 입원율이 다른 변이에 감염된 사람보다 8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기간 오미크론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델타 변이로 입원한 환자와의 비교해서 중증 진행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We found that amongst people admitted to hospital, those with Delta, those with Omicron, were 70% less likely to develop severe disease compared to Delta. 코헨 교수는 최근 남아공의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입원 사망률은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다른 변이보다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감염병 전문가 폴 헌터 교수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동료 연구진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의료 저널에도 실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he information on severity is still uncertain. We don't have that complete picture yet, and it is too early to conclude whether or not Omicron is less severe than Delta or is as severe as Delta.
11월 말 오미크론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남아공의 신규 확진자는 이달 12일 3만 7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1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영국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입원 위험이 낮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델타 변이와 비교해서 입원 위험 가능성이 40에서 45% 적다고 발표했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발병 분석 모델링 그룹 대표인 닐 퍼거슨 교수는 이 분석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 비교해서 입원 위험이 약간 적다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와 다른 전문가들이 수행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입원 위험이 3분의 2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 같았다면 입원 환자가 47명에 달해야 하는데 현재 15명뿐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먹는 치료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승인돼 다음 달부터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알약으로 먹는 이 약은 감염자의 중증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슬로비드의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중증을 앓을 위험이 있는 12세 이상 감염자가 내년 초부터 집에서 이 알약을 간편히 복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치료제는 병원에서만 처치가 가능한 링거용 또는 주사제였습니다.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 감염 뒤 5일 이내에 팍슬로비드를 먹으면 중증이나 사망 확률을 90%가량 대폭 낮추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병상 확보의 부담도 크게 줄이게 돼 코로나를 관리 가능한 전염병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기대됩니다. 이 치료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를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비롯한 여러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It almost certainly will be a physician writing a prescription for someone who within the first 3 days of notable symptoms of COVID and is in a high-risk group to get i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팍슬로비드를 내년 1월 25만 회분 포함해 모두 1,000만 회분 공격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공정으로 치료제 생산에 9개월가량 시간이 많이 걸려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감염자에게 당장 충분히 공급하기는 역부족입니다. And now that the pill is authorized, we'll have discussions to explore how we can help them improve their manufacturing capacity even further by providing any resources needed. 제약사 머크의 먹는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도 곧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약효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네, 프랑스가 현지 시간 22일 미국 제약사 MSD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TV 인터뷰에서 최근 연구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 승인 결정에 앞서서 공개한 사전 검토 자료를 보면 머크사는 코로나19 환자 입원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베랑 장관은 대신 화이자 치료제를 구매했으며 내년 1월 말까지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랑 장관은 이번 계약 취소에 따른 비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만 5세에서 11세 아동 중 고위험군에게 저용량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 JCVI는 현지 시간 22일 5세에서 11세 아동 중 임상적으로 위험한 집단이거나 동거인 중에 면역이 억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령대 아동에게는 성인 용량의 3분의 1이 제공되며 접종 간격은 8주입니다. JCVI는 또 16세부터 17세와 12세부터 15세 중 고위험군 등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네, 탐지견들은 후각을 통해서 마약이나 폭발물은 물론 질병까지 진단해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동물의 코의 특징을 원리로 한 인공 후각 시스템 전자코가 개발됐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전자코를 개발한 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교수와 함께 인공 후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